자, 그러면 한국의 종류가 이제 뭐가 있냐면 경기갑입니다. 경기갑. 국회의원 선거 할 때 경기갑, 경기을 나오잖아요. 자, 경신환국부터. 그리고 두 번째가 기사환국, 그리고 갑술환국. 자, 경신한국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부터 어떤 당이 권력을 상실하고 어떤 당이 세력을 얻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경신한국은 제가 아까 숙종할 때 그 앞에 현종 때 어느 붕당이 권력을 잡고 넘어왔다라고 했어요? 남인이었죠. 남인이 2차 예송 때 1년을 주장을 해서 남인이 권력을 잡고 지금 숙종까지 지금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자, 경신한국입니다. 남인의 수장이었던 허적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허적의 집에 그날따라 잔치가 있었어요. 조부에 이제 연회가 있어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비가 내린 거죠. 그럼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막기 위해서 그때 당시 기름 천막이 필요한데 그 기름 천막은 일반적인 사대부집에 있는 게 아니라 궁궐에 있어요. 궁궐에. 궁 안에서 기름 천막을 쓰는데 이 허적이 그 기름 천막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있는 그 연회 때 그걸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궁 안에 있었던 숙종이 바깥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비가 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그 내시를 보고 밖에 비가 오는데 오늘이 허적의 집에서 허적대감의 집에서 잔치가 있다 안 했느냐, 비가 오는데 이걸 어떡하냐, 궁 안에 있는 기름 천막을 좀 빌려줘라, 그렇게 했더니 이미 가져가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에 이제 왕이 발끈한 거죠. 감히 궁궐 안에 있는 물건을 내 허락도 없이 왜 지 맘대로 써? 내가 남인 얘를 너무 키워줬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름 천막 때문에 남인이 권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신한국은 남인의 수장 허적의 기름 천막 사건. 자, 그래서 남인이 세력을 잃고요,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사환국입니다. 남인이 이제 세력을 잃은 이 남인은 이제 본인의 다시금 이제 세력을 되찾기 위해서 숙종에게 민계 전법을 쓰기로 했어요. 숙종에게. 그래서 장옥정을 숙종의 지밀 라인으로 이렇게 슬쩍 이렇게 밀게 되는 거죠. 지밀 라인이라는 거는 왕의 이제 밤에 자는 잠자리를 이렇게 봐주는 상궁을 지밀 라인이라고 그래요. 이 장희빈이 장옥정이 원래 숙종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고 그리고 이제 얼굴이 굉장히 이제 예쁘게 생겼다라고 하죠. 그럼 보세요. 조명빨 밤에 촛불 하나 은은한 불빛에 장희빈이 탁 들어왔어요. 장옥정이 들어왔어요. 숙종이 보고 그 조명빨에 쟤 너무 애가 내 마음에 쏙 드는데, 그래서 숙종의 총애를 듬뿍 받게 된 인물이죠. 장옥정은 조명빨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 장옥정이 어쨌든 숙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후궁의 이제 품계를 이어져 오게 되는데, 이 숙종의 첫 번째 아들을 장옥정이가 낳는 거죠. 숙종한테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식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온 후궁이었던 장옥정이 숙종의 첫 번째 아들을 놓는 거예요. 그럼 집안에서 그 첫째 아들이 가지는 힘이라고 해야 될까? 그 부모님의 그 사랑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첫째라는 존재는 굉장히 부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첫째는. 네, 저도 첫째입니다만.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첫째인 이 아들을 장옥정이가 낳았으니까 숙종이 이제 너무너무 이제 이 장옥정이가 더 이제 이뻤을 거고 그 아들도 너무너무 이뻐했고, 그래서 이제 장옥정이 품계가 희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인 측의 이제 여인은 누구냐면 중전이었던 그때 당시 인현왕후거든요. 근데 인현왕후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 기사왕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아들로 태어난 이 아이, 훗날 경종이 되는데, 이 경종을 세자로 이제 책봉하는 문제를 두고 남인과 서인이 부딪히게 돼요. 그럼 이제 당연히 여기는 이제 아시겠죠? 누가 권력을 잃고 누가 권력을 장악을 하는지.
자, 세자 책봉 문제입니다. 당연히 인현왕후 측 사람인 서인은 반대를 할 것이고 남인은 찬성을 하겠죠. 그러니까 숙종 입장에서 반대한 서인이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서인이 몰락을 하고 남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갑술한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황국 때 서인의 대표였던 인현왕후는 패서인이 돼요. 남인의 대표였던 장희빈은 중전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술한국은 쫓겨났던 인현왕후, 이제 숙종이 이제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아, 본처만한 부인이었구나. 내가 그때는 그렇게 장희빈이가 좋았는데 막상 장희빈이가 중전에 오르고 나니까 장희빈의 가족들의 그 사치와 향락에다가 부정부패에다가 장옥정의, 그러니까 이 중전이 되었던 이 장옥정의 횡포와 타막,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숙종이 점점 진절머리가 나고 쫓겨났던 이 인현왕후의 지고지순함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패서인된 인현왕후를 복위를 시키려고 해요. 세 번째 갑술한국은 패비 민씨, 이게 인현왕후예요. 복위운동. 당연히 남인이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남인이 권력을 잃고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된다라는 거. 여기서는 이제 남인과 서인이었어요. 남인과 서인의 다툼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 예속 논쟁하고 여기는 황국하고 누가 권력을 잡고 누가 권력을 잃었는지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남인과 서인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노론과 소론의 싸움이 이제 이어집니다. 노론과 소론은 여러분 아까 어디에서부터 찢어졌다 그랬죠? 여기는 서인에서부터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서인이 맨 마지막에 이제 권력을 잡았잖아요. 서인이. 그래서 이제 이 서인에서부터 노론과 소론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고의 옥입니다. 무고의 옥. 자, 패비 민씨가 인현왕후가 복위가 됩니다. 복위가 되었으면은 중전 자리에 이제 다시 올라간 거죠. 그럼 원래 중전이었던 장희빈은 어떻게 됐겠어요? 장옥정은 다시 희빈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중전 자리에 최고의 정점을 찍었다가 희빈으로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인현왕후에 대한 복수심이 불탔겠습니까? 그래서 무고의 옥이라는 거는 궁궐안에다가 무당을 불러가지고 인현왕후를 저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인현왕후 저주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됨으로 인해서 남인의 처리 문제가 이제 나온 거예요. 남인의 처리 문제로 노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강경파라고 해요. 강경파. 그 다음에 소론은 온건파입니다. 온건파. 근데 결국은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죽어요. 그래서 여기는 노령 강경파가 권력을 더 차지를 했다라는 게 맞는 겁니다. 노론 강경파. 어떻게 적어야 되지?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갔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노론 강경파는 권력을 잡고 소론은 내려가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정류독대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장희빈이 이제 사약을 받고 죽은 뒤에 숙종은 그렇게 예뻐했던 아들까지도 내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엄마의 그 아들 내켜하질 않아요. 그래서 숙종이 노론의 영수, 노론의 수장이었던 영수 이명에게 후사를, 그때 당시 숙종의 또 다른 이제 후사가 연인군이 있거든요. 그 연인군을 내 후사로 이제 하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독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사로 연인군 거론 이렇게 할까요? 그런데 숙종의 지병 악화로 결국 이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